리서치 오늘도 설문조사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배종찬 소장입니다. 네, 벌써 설 명절 연휴가 한 주 앞으로 다가왔네요. 네, 빨리 좀 떡국을 한 사발 먹고 싶습니다. 나이 드시는 게 좋으세요? 저는 떡국 안 먹을 예정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이게 깜빡했네요. 먹지 말아야겠네요. 네, 정부가 설을 앞둬서요.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 어떻게 될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는데 계속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설 연휴 끝까지 유지된다고 했잖아요. 네. 이거에 대한 민심 설문조사 결과도 나왔죠. 우리 국민들은 참 협조적입니다. 이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협력하겠다는 결과로 나타났는데요. 보건복지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달 27일, 28일 실시한 조사이고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이것도 상당히 국민들에게는 부담이 되는 것만은 또 분명하거든요. 네. 또 자영업이나 소상공인들에게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있다는 긍정평가가 10명 중 7명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서 81.2%가 피로감을 호소하면서도 이 모임 등 약속을 취소하고 외출을 자제하고 있다. 상당히 또 협력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모든 국민에게 공정했냐는 질문에는 49.3%로 절반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영업자 재정 지원을 위해서 추가 세금 납부 의향이 있냐에는 뭐 다들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55.5%가 세금을 좀 더 납부할 수도 있다. 자영업 분들을 위해서 이 국민들이 좀 고통 분담을 할 수 있는 의지까지 나타났습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좀 훈훈하네요.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도 담겨 있고 또 비록 몸은 불편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는 유지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입장이 더 많은 걸로 나왔는데요. 네. 그런데 다른 때도 아니고 명절 연휴잖아요. 가족 간 모임은 해야 되지 않을까,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의견도 분명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우리 안동에 계신 또 부모님들 얼마나 자식도 손주 보고 싶으시잖아요. 네. 저 서울에 가 있는 또 큰아들, 또 저기 부산에 있는 둘째 딸 만나고 싶으실 텐데 이렇게 다 모이면 5인 이상이 넘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명절만큼은 조금 유연하게 정책을 완화해주면 어떠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도 보면요. 5인 이상 집합 금지에도 가족 만남을 허용해줘야 한다가 56.1%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그렇지 않다. 집합 금지를 해야 된다도 41%로 적지 않은 비율이긴 했는데 그래도 이 훈훈한 설 명절 연휴 아니겠습니까? 가족 만남만큼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연하게 적용되면 좋겠다는 여론이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여론은 명절이라도 가족 간에 좀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였는데 정부 정책은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는 조금 모두 다 협조 부탁드린다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식시장 이야기도 해볼게요. 저희 프로그램 초반에도 이렇게 공매도 관련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공매도 금지. 요즘에 워낙 주식시장이 뜨거워서 많은 분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공매도 논란도 계속되고 있죠. 그러니까 공매도 자체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개인 투자자들, 우리 개미 투자자들이라고 하는데 요즘 동학 개미 투자자들의 힘이 상당히 강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공매도가 이제 3월 15일까지는 금지되는데 3월 6일, 16일부터 재개되면은 주식시장에 타격을 줄 것이다. 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다른 사람의 주식을 빌려서 거래를 하고 주가가 내려가게 되면 수익을 올리는 것이 공매도인데 과연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달 29일 실시한 조사이고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공매도에 대해서 이 개념도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이 공매도를 3월 16일부터 다시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물어보는데 10명 중 6명, 60.4%는 반대한다. 또 찬성한다는 응답은 24%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또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거든요. 정치권에서도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공매도 금지를 계속 연장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강하게 나오고 있어서 정치적으로는 또 어떤 결정, 공매도를 개미 투자자들의 의견을 담아서 반대할지 또 이 금지를
또 재개할지 풀어서 재개를 할지 상당히 초미의 관심사인데 중요한 것은 그래도 우리가 불합리한 것이 있다면 좀 개선을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네. 뭐 지금 금융위원회에서는 공매도 금지 관련해서 회의도 열고 고민이 많은 것 같은데 또 네. 공매도 금지 연장하기로 했다는 뉴스도 보이는데 확실하게 어떻게 됐는지는 또 이야기를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까? 네, 나오기도 했는데 확실하지가 않아서요. 이거는 네. 언론이 제대로 나온다면 보도가 나오면 얘기를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4월 보궐선거가 얼마 남지 않아서요. 대통령 지지율도 관심인데 최근 네.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어떤 추세인가요?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여론조사 기관들에서 계속 발표가 되고 있는데 최근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 긍정평가가 40%대로 반등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뭐 검찰개혁 갈등이 또 해소되고 백신 수급에 대한 좀 구체적인 발표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의구심이 해소되면서 지지층이 돌아오는 연호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큰 폭으로 계속해서 지지율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30%대까지 떨어졌던 조사 결과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40%대로 반등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네. 그렇지만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여전히 50%대로 높은 편입니다. 네. 무엇보다도 코로나 국면이 장기화되면서 경기 침체, 또 부동산 정책 불만 등이 부정평가가 높은 이유로 풀이됩니다. 지지율이 올라오고 있긴 하지만 반대도 같이 높은 수치라서 알겠습니다. 네. 정당 지지율도 한번 볼까요? 서울과 네. PK 민심 요동치고 있다고요. 네, 정당 지지율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지지율과 연동돼서 동반 상승하면서 앞서가는 모습이고 국민의힘이 추격하는 양상입니다. 서울과 부산이 중요하겠죠. 네. 서울 지역에서도 또 부산 지역에서도 PK 지역 요동치고 있는 모습인데 서울 지역은 한 달여 전에 부동산 이슈로 국민의힘이 앞서가던 추세에서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뒤치락하는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도 중요한데 최근 보수 야권 국민의힘, 국민의당 단일화 논쟁이 정당 지지율 판세에 더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부산으로 가봅니다. 네. 국민의힘이 PK 지역에서 앞서 나가다가 최근 가덕도 신공항 이슈가 집중 조명되면서 지지율 혼전 양상인데요. 후보 경쟁력은 조금 이따 또 소개해드리겠지만 국민의힘이 더 있어 보이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으로 승부수를 던져서 좀 더 치열해지는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후보가 정해지고 선거가 점점 다가올수록 민심은 더 유동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네. 서울시장 보궐선거 판세도 한번 살펴주시죠. 네, 어떨지 궁금하실 텐데 가장 최근 발표되었던 조사들을 보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모두 본선의 후보를 내는 경우 모두 다 후보를 내는 겁니다. 단일화를 못하고 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우세한 결과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또 국민의당 후보의 지지율을 합하면 박영선 전 장관보다 우세한 결과인데 보수 야권은 단일화가 가장 필수적인 과제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 리서치 그룹이 뉴데일리 의뢰를 받아서 지난달 31일 실시한 조사이고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박영선, 나경원, 안철수, 김진애 4명의 후보가 출마했을 때의 가상 대결인데요. 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 39.8%, 나경원 후보 26.9%, 안철수 후보 21.9%. 그러니까 나경원 국민의힘,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모두가 나서게 되면 더불어민주당이 좀 더 유리해지는 여론조사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각 당에서 지금 여론조사에서 좀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박영선 전 장관과 또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네. 단일화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민주당의 선거의 결과는 좀 나뉠 것 같네요. 지금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요. 결정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보수 야권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지금 또 금태섭 전 의원까지 포함이 될 텐데 네. 보수 야권이 단일화를 하지 못하면 이길 수 있는 승산은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는데요. 단일화 딜레마가 이번 서울 선거의 최대 변수로 보입니다. 이슈는 부동산 정책이지만 선거는 정책보다 후보자 관련 내용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서울시장 선거 부동산도 결정하겠지만 단일화가 결정한다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정책보다는 일단 단일화가 어떻게 될 건지에 따라서 결과가 나뉠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부산시장 선거는 가덕도 신공항이 최대 이슈라서 이것도 잠깐 짚어볼게요. 이낙연 대표는 2월 내에 특별법 통과시키겠다고 했는데 그동안 모호한 태도를 보낸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적극 가덕도 신공항 건설 지지한다고 밝혔어요. 이게 정당들이 다 가덕도 신공항 찬성 의견을 내놓으면서 네. 후보들에게는 그렇게 또 차별화될 수 있는 전략적 무기는 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일 수가 있겠는데, 리얼미터가 YTN과 부산일보 의뢰를 받아서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실시한 조사이고,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네. 경쟁력은 국민의힘이 더 있어 보입니다. 박형준 전 의원 28%,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15.3%, 이현주 전 의원 11.2%로 나타났는데, 무엇보다도 가덕도 신공항도 중요하겠지만 국민의힘 경우에는 얼마만큼 후보 경선 과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느냐. 그리고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후보인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얼마만큼 부산에서 올라올지가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됐죠.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리서치 오늘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이었습니다.